영상의 주인공인 손영환 박사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마일스톤을 발견하고 성취했는지를 회고합니다. 손 박사는 글로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은 10개의 마일스톤을 통해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일스톤 7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후 글로벌 교육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고 30세에 미국 유학을 결행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 첨단 IT 기술의 선구자가 되었고 1992년부터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주 계약자로 모국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는 국제기업가로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아이글로벌 유니버시티를 직접 설립하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가장 혁신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육 현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의도된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글로벌 교육의 연장이라 확신하여 전 세계에 간접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손 박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일들을 그가 고백한 10개의 마일스톤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1939년 2월) 그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인 충남 당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말로 타이거맘과 같은 분으로 그를 매우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글은 물론 한문도 깨우쳤고 영어 공부에 흥미를 가졌을 정도로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연세대학교 무시험 전형에 합격했지만 집안 재정 형편상 수업료가 안 되는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제19기로 입학하여 육사생도 4년 과정을 보냈습니다. 고된 훈련 과정 중 특히 비스트 트레이닝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고향 선배인 이필섭 장군의 꾸준한 격려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 육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영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통신장교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보직은 비무장지대의 통신소대장이었습니다. 1965년 5월 그는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우수 통신장교로 선발돼 미국 뉴저지주의 포트먼마우스에 위치한 미 육군 통신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통신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최초로 발명된 시기였는데 그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별한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광대한 미국 땅과 컴퓨터 혁명의 가능성을 목격했고 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66년 5월) 그는 미군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충남 대전에 있는 육군통신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에서 배운 통신기술과 컴퓨터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과 사병들에게 매일 장시간 교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군 시절 영어권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의 펜팔은 군 생활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정기 신체 검사를 통해 폐결핵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약 복용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는 나아지질 않아서 결국 입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휴양하고 완치 선언을 받아 통신학교로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입원 기록으로 정상적인 보직을 받지 못해서 군 생활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전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967년 12월 31일자로 4년간의 육사 생도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간의 군 복무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그는 결핵 치료를 통해 알게 된 동네 약국 김목자 약사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의 건강 문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일상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유대감을 확신한 그들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정해 1968년 6월 15일 결혼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1968년 1월) 민간인이 된 그는 언론 기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상을 목격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였을 때는 국회의원 출마에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부패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법보다는 교육제도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육 선진국인 미국 유학에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미국 유학 시험을 준비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1968년 10월 1일) 그는 미국에 입국해 3년 전 군연수 지역으로 친숙한 뉴저지 스테이트의 먼마우스 컬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자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로 9개월가량 뒤늦은 1969년 7월에서야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혼자 한국에서 초조하게 지내야 했던 이 시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두 아들 진과 에드워드가 태어났습니다. 1969년 그는 뉴저지 스테이트에 위치한 러커스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에 입학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972년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대형 IT 회사인 리튼 인더스트리즈 잉크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 취직해 미국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얼마 후 계열사 먼로 캘큘레이터 디비전으로 옮겼는데 이때 세계 최초로 싱글칩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발명했던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위치한 인텔 회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 혁명의 장소에서 그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 디자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1978년 그는 뉴저지 스테이트에 위치한 항공기 제작과 항공운행 시스템 설계 회사인 락히드 마틴으로 옮겨 시니어 시스템즈 엔지니어 직함으로 미니 컴퓨터 베이스드 에어 트래픽 플라이트 패턴스를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즈를 설계했습니다. 1981년 그는 그동안의 정보기술 시스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 본인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프로젝트가 많은 워싱턴 DC 인근에 ICT라는 컴퓨터 통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81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소유한 정보기술회사와 첫 계약을 맺고 HP Computer Based Financial Systems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7개월간 체류했는데
이때 가까이에 있는 홍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성경의 홍해의 기적을 가슴속 깊이 인격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1982년 그는 미국 연방주택관리국으로부터 $4.5 million 컨트랙을 수주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미국 110개 민간공항에 저공돌풍 예고 시스템인 LLWAS를 설치하는 $15 million 컨트랙을 수주했습니다. LLWAS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공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FAA의 컨트랙은 훗날 그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주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91년 그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 미군 부대에 지휘 통제 정보 시스템 TACCIMS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도 동일한 TACCIMS를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글로벌 테크코 LTD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91년 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의 비전문 분야인 경영관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찾던 중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Owner President Management 17 클래스라는 특별한 CEO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교육 과정이 가장 마음에 들어 신청하고 선정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동문이 됐습니다. 그가 배운 Marketing Strategies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과목은 기업 경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됐으며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Analysis 과목은 훗날 인천공항 건설 수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1991년) 그는 LLWAS 시스템을 한국에도 알리고 싶어 FAA로부터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라이센스를 받아 FAA 출신 직원 2명과 함께 한국 정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은 1968년 미국 유학으로 떠난 지 실로 2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국 정부가 세계 각처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제안서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ICT 회사는 공항 청사와 활주로 개발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 미국 연방항공국의 프라임 컨트랙터 경험을 무기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제안 요구서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국제공항들이 FAA 레귤레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CT가 선발될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는 ICT, Parsons, 터너 컨스트럭션,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4개의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결성하였고 ICT 컨소시엄의 프라임 리더로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여러 컨소시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세계적인 국제공항 건설 회사와 한국의 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었는데 그들은 FAA 레귤레이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1992년 ICT는 마침내 여러 컨소시엄들을 물리치고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 계약자로 선발됐습니다. 그는 ICT 컨소시엄의 프라임 리더로서 많은 국제공항들을 방문해 그 공항들의 장단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한국의 자회사와 하청회사들을 통해서 한국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 공항 건설에 투입시켰습니다. 그의 주도 면밀한 지휘하에 인천국제공항을 예정대로 2002년에 성공적으로 완공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제공항으로 선발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았습니다. ICT는 제주국제공항, 대만의 장개석 국제공항, 그리고 송산공항에도 LLWAS를 설치했습니다. 자본금 1,000불로 출발한 ICT는 회사 설립 10년 만에 매출액 $2,000만, 직원 수 2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꿈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가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ICT의 정보통신기술과 공항 건설 분야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Asia's Businessman of the Year로 선정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1993년 ICT는 경제 전문지 The Inc. 500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들 중 7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해 그는 메릴랜드 주지사로부터 올해의 기업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는 부인 손목자 씨의 내조가 매우 컸습니다. 그는 미주 한인 사회의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라나는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월간지 The Korean American Life, 미국 생활을 발간하고 Asia Pacific Council을 설립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들을 발굴해 소개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다이먼드 바시의 김창준 시장에게 The Korean American of the Year 상을 수여했고 미국 생활 잡지 표지에 소개했는데 그는 그 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창준 시장은 미주 한인 최초 연방 하원 당선자로 3선 하원 의원직을 역임했습니다. 2000년에는 생체 인식 기술 개발 회사인 옴니바이오 시큐어 잉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문, 홍채,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을 융합한 시큐리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후 이 회사 경영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ICT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 후 9.11 테러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회사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02년 그가 설립한 ICT와 옴니바이오 시큐어 잉크가 연방정부 국방부의 컨트랙터와 글로벌 IT 회사로 성공적으로 성장했지만 35년 전 미국 유학 준비 때 가졌던 꿈인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성취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Phoenix의 박사과정에 입학해 Management in Organizational Leadership 프로그램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는 옴니바이오 시큐어 잉크 회사마저도 정리하고 박사과정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2005년 그는 옴니바이오 시큐어 잉크 회사에서 익힌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국가안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로 The Doctoral Student of the Year 상을 받았고 조직 리더십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Phoenix, Grand Canyon University, Axia College of Phoenix에서 풀타임 정교수로 매니지먼트와 IT 코र्스들을 가르쳤습니다. 2007년 5월에는 워싱턴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과목을 가르쳤고 온라인 정보기술 과정을 개발했는데 이 경험이 훗날 대학 설립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1968년 한국을 떠날 때 가졌던 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가 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도록 그를 섬세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ICT 회사와 옴니바이오 시큐어 회사에서 일하면서 리더십과 경영관리와 같은 귀중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의 마일스톤을 성취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그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교수 청빙이나 대학 설립의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국이 아닌 미국에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 사업에 종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인류, 특히 경제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토로 아이글로벌 유니버시티를 직접 설립하고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워싱턴 DC에서 가깝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버지니아주의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캠퍼스 및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IGU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인증들을 받았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ACICS와 ACCS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국토방위부로부터 외국 학생 입학을 허락하는 SEVP 인증도 받았습니다.
(2015년) 그는 미국 연방교육부로부터 학생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외국인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재향군인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승인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석사과정을 개설했습니다. IGU는 학생들에게 CPT와 졸업생들에게 OPT와 같은 실무에 연관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GU는 이제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중남미에 있는 50개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을 교육하고 졸업시키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문 자서전 디바인 마일스톤즈를 2016년에 출간했고 IGU 학생들을 유치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선교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나라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본인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강의하면서 IGU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내 손목자 사모는 남편과 가족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1998년부터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한국의 IMF 위기가 닥쳤을 때 그녀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워싱턴 가정법률상담소 방숙자 소장으로부터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그녀는 뜻을 같이 한 몇 명의 어머니들과 함께 그녀가 거주하는 메릴랜드주 포토맥에서 나라사랑 어머니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나라사랑 어머니회는 이후 글로벌 어린이재단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으로 발전했고 그녀는 재단의 사무총장, 총회장, 이사장직 등 다양한 리더십 직책을 맡았습니다. 현재 GCF는 미국, 한국, 일본, 홍콩, 캐나다 등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고 약 6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손 박사는 GCF의 고문으로 매년 아내와 함께 이사회와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80세의 문턱을 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세운 마이글로벌 대학교가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12년 후에는 50개 국가에서 온 약 10,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 즉 글로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다고 믿으면서 교육에서 은퇴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나의 비전과 레거시를 잘 계승할 수 있는 젊은 후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글로벌 대학교가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교육가들이 대학교를 인수하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고등교육의 경험 부족, 영주권 획득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말에는 안정된 자본과 실무교육 경험이 많은 젊은 후계자를 찾았고 그를 통해 나의 비전이 계속될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대학교를 인계했습니다. 나는 1968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 6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일스톤 시크릿을 통해 나의 라이프타임 동반자로 김 목자 약사를 보내셨고 아내의 현명한 내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두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가정교육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하는 청년들로 양육했습니다.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배경에는 항상 현모양처인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배필로 김 목사의 역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은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을 완전히 성취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not yet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지상명령을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과 마일스톤을 내 스스로 발견했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는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고 전 인류에게 공통된다고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나에게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위한 독특한 비전과 마일스톤을 가지고 그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은퇴한 뒤에 조국인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사는 것에 대해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었습니다. 이때 나는 내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분은 은 박사가 살아온 일생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1991년부터 10년 동안은 조국 땅에서 살면서 내가 설립한 회사가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설계하고 또 건설하여 세계 제1의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나도 다소나마 조국을 위해 공헌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 즉 글로벌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과 나는 내 생명이 유지되는 한 미국에 살면서 다음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준수하는 소위 간접 선교 활동, 즉 인디렉트 미션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나의 영문판 자서전 Divine Vision and Milestons를 여러 나라 언어로 출판하여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비전과 마일스톤을 내가 어떻게 발견했고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간증을 통하여 전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 자서전이 한글, 영어, 스페니쉬, 몽골어, 비에트남어, 러시아어로 출판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어, 일본어, 불란서어 등 다른 많은 언어로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의 자서전은 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비디오를 작성하여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려고 합니다. 둘째, 여러 나라에 사는 학생들, 학자가 자신의 인생을 위한 비전을 발견하고 또 성취하여 자기 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라이프타임 비전 세팅이라는 에세이 컨테스트를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자서전을 레퍼런스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비전을 에세이를 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는 팬데믹 전에 많은 나라 대학교로부터 강의 초청을 받고 내가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는가, 또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비전을 성취했는가를 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국내외 여행을 통해 교회와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매우 성공적으로 성취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일찍이 깨닫고 또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간단하지요. 첫째, 크고 적든 간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일의 목적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셋째,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이정표, 즉 마일스톤들을 세운 뒤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에도 첫째는 여행 목적을 뚜렷하게 세워야 하고, 둘째는 여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즉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 숙박장소, 여행 비용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셋째는 그 여행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마일스톤들을 세워야만 여행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된다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업에도 직접 적용했습니다. 1981년에 나는 단돈 1,000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나 혼자, 즉 사원 1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년 후에는 국제적인 IT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꿈을 내 사업의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나는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으로 우선 회사 이름을 International Computers and Telecom Inc. in short ICT라 불렀습니다. 또한 ICT가 국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군 부대가 세계 각처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미국 국방부의 IT 컨트랙트를 많이 수주받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 일본,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컨트랙트를 수주받기 위한 세밀한 마일스톤들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ICT는 주한 미군 부대의 지휘 통제 IT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규모 컨트랙트를 수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ICT는 20년 만에 워싱턴, 뉴욕, LA, 시애틀, 달러스, 시카고, 호놀룰루에 각각 지사를 설립했고 또 한국, 일본, 대만, 서독, 탄자니아에 각각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수도 300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매출액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ICT는 명실공히 국제 IT 회사로서 내가 20년 전에 세운 사업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울러 ICT가 2002년에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나의 아메리칸 드림도 동시에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Purpose, Plan and Milestones, 즉 PPM 원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경영학 교수로 많은 대학교에서 온 캠퍼스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본금 1000불로 시작한 ICT 회사가 이 PPM 원리를 잘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케이스 스토리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PPM 원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 즉 비전과 말씀들을 세우신 후에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을 통해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비전과 말씀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록 세상 끝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간접 선교 활동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한 영광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So help me God. God bless you. 아멘. 감사합니다. 손영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신 주, 그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